서울 토박이인 나에게 있어서 광화문이라든지 종로, 명동 이런 곳은 유년기의 추억이 아주 이곳저곳 담뿍 배어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물론 그런 기억 속에는 지금과 같은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혹은 대규모 시위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광화문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보문고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죠. 교보문고는 어쩌면은 그 방문 횟수로 치면 그 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간 곳이 될 겁니다. 그곳에서 책만 읽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구경거리도 있고 또 간식을 파는 그런 곳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대학생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그 놀이동산처럼 좋아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부터 대체로 그 학생들이 거기 공연을 많이 가는데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그곳에는 꼭 1년에 한두 번은 가야 하는 곳처럼 그랬던 것 같고 또 그 위쪽으로 가면은 구세군도 있어서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계속 그 연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광화문 우체국 그곳은 카드라든지 연하장을 붙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념우표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가던 곳이었고 종로통으로 들어서면 파일로트사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북덕 그곳은 나이든 어른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좀 취미가 별달랐던 나는 그곳을 몇 번이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에는 아주 잘 가르치는 외국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 그런 어학원도 있었고 그리고 인사동 골목도 볼만한 곳이었고 명동은 물론 별다르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유명한 곳이니까. 이러한 서울 시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상당히 변해버렸죠. 오히려 어떤 전체주의 국가에서처럼 광화문 광장 하면은 그곳에 주말마다 어떤 시위가 있었다, 대립이 있었다, 성토장이 마련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월이 거꾸로 흘러가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광장이지요. 광장이 무엇인가? 그것은 빈 땅입니다. 빈 땅인데 아주 작은 빈 땅은 마당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넓으면 그 면적이 크면 빈터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것보다 아주 많이 넓으면 그때 광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넓은 빈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빈터에 꽃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리고 벤치도 없고 심지어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광장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2018년 11월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화성의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곳에 착륙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화성에 관심 있는 전 지구인이 환호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장소는 광활한 평야 지역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성의 엘리시움은 광장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장에게 있어서 사람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인님이 되겠죠. 바로 그 광장을 특정 목적으로 써줄 그런 주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말 그대로 광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광장으로 되는 겁니다. 결국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음으로 해서 그곳이 광장으로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국민들인 겁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인가 좀 공개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사적인 만남을 위해서 혹은 단둘이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탁 트인 광장으로 갈 사람이 있겠는가?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공원구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휴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광화문 광장은 어떤 곳인가? 그곳은 마치 각종 단체들의 격전지처럼 보입니다. 나는 리걸마인드라는 책을 쓰면서 이 시위라고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다. 이것은 좀 고차적인 것으로 그런 활동을 해도 좋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시행되고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라는 뜻은 아니다. 이런 것을 좀 상세히 적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집회와 시위를 헌법적인 권리다 하면서 모두 모여서 그곳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죠. 그래서 격전지가 된 겁니다. 마치 일주일 내내 이번 주말에는 무엇을 가지고 싸울까? 무엇을 가지고 마주서서 대립을 해볼까? 그런 궁리를 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마다 우리의 이슈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지요. 그렇다면 그 사안마다 하나씩 체크를 해서 당신의 이슈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의견에 동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그 광장에는 누군가의 죽음, 그 죽음 사건을 두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천막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정 이슈를 두고 대립하는 양측이 광장에 모여드는 것도 역시 가능하겠죠. 그런데 사실 광화문 광장은 나로서는 잊고 지낸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워진 이후로는 그곳에 도저히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서 그야말로 비워둔, 그래서 그 장소를 통째로 지워버린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 화면에 비친 광화문 광장을 보게 되었고, 우연히 이렇게
대립하는 양측이 그 양측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맞부딪히는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좌파 시위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니 상당히 연로한 사람들이더라. 그것이지요. 연로하다 보니 그들은 전형적인 방식, 입으로 험한 소리를 하고 인상을 쓰고 손짓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건드려 볼 수 있겠느냐 하고 몸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어떤 충돌의 자세를 보였고, 또 한 60대 초라고 해도 그들보다는 젊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젊은 우파 쪽 시위대가 너무나 가볍게 그들을 돌려 세우고 밀어내고 해서 그 손길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저러다가 저 연로한 사람들이 혹시 단지 그냥 돌려 세웠는데 어딘가 몸에 부상을 입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좌파라고 해도 그래봤자 한국의 연로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세대가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좌파가 더 연로한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것이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4.3의 관련자들, 빨치산의 관련자들, 5.18의 관련자들, 정말 얼마나 오래전의 일입니까? 이제 그들은 나이가 들 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 시위대가 노쇠했구나.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그럴 수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 구시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나이가 들긴 들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꿈, 그것이 너무나 옛날, 까마득히 옛날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 더 심하게 늙은 겁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것을 무기 삼는다고 할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삿대질과 욕설 이런 걸로 분풀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과거 그 우파에 나이 든 사람만 있다고 했을 때 그 모습보다 조금 더 나이 든 사람이 거리에 나왔을 때를 상상해 보면 될 겁니다. 그런 좌파 시위대 그리고 그들과의 그러한 충돌을 보면서 혹시 저렇게 돌려 세워져서 폭력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당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열정은 남아있어서 계속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그 고집스러움이 높은 축대 마냥 계속 쌓여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는 그것을 허물어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데 이런 싸움을 현재의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우세하다고 하는 이 좌파 정치 세력이 이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국민을 이렇게 대립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근대사, 우리의 현대사, 그것은 나의 연구를 토대로 했을 때 상당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것은 폭력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죠. 한편 이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허물고 짓겠다고 했죠. 이것이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서울시장 박원순이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슬쩍 가담을 했습니다. 지난번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했던 약속을 깨뜨리면서 바로 이것을 핑계를 댄 것이죠. 광화문 광장이 재조성이 되면은 그때, 그러나 그때 문재인은 그 자리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종로구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단체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2019년 2월 26일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주말마다 시위로 피해가 막심하다. 현재의 사업 계획이 시행이 되면 집회와 시위가 더 늘어날 것이고 교통 여건이 악화될 것이고 그리고 상권이 침체될 것이다. 그리고 만든 지 11년밖에 안 된 광장을 다시 뜯어 고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종로구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화문 광장은 이제 이런 식의 격전지로서의 역할은 그만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뉴스와 광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국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각각의 장소,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 땅, 이곳이 우리에게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바꾸는가 하는 문제이지요. 도대체 누구의 뜻에 따라 이곳이 바뀌는 것인가? 이러한 광화문 광장을 바꾼다든지 또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수도를 옮긴다든지 행정수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그냥 보기에는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5,100만이 같이 쓰는 땅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고 파는 부동산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두 역사의 현장이다. 그래서 이 역사의 현장을 가령 서울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다른 도시가 우리가 서울이 되니까 좋다 하고 이해타산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긴 세월 동안 수도로 사용했던 이 서울을 옮기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이 시대, 우리 현 시대의 국민 5,100만에다가 직전에 계속 이곳에서 살다가 떠난 국민들을 누적해서 그 의사가 어떠했던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은 이렇게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대단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운명조차 상당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은 각자 운명 결정권이 있습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헌법재판소도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이 환경을 광화문 광장을 뒤집어 엎는다. 혹은 그 서울 시내의 중앙통을 다 새로 만든다. 그것은 단순한 도시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장소를 바꿔놓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의지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장의 소유가 아니죠. 그가 소유가 아니라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뜻대로 이후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과 또 그 비용이 들어가야 할 정도로 변화를 시켜 놓는 것은 그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광화문 광장은 대통령의 소유도 아니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종로 구민의 소유도 아닙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장소라고 했을 때는 항상 전 국민이 그 앞으로의 그 향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행정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치적 쌓기용 토목공사 혹은 선거에 맞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은 결국 우리 전체 국민의 운명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의 문제가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좀 신경이 쓰이고 불편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두고 보자, 좀 내버려 두자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나는 국민 여러분에게 이런 권고를 합니다. 고민합시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모두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 관여해야 하는 겁니다. 국가와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대에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관리하고 개선시키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우리가 이 시대에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이 어떤 몇몇 그 행정공무원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어떤 특별한 의도 때문에 바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도록 그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이지요. 그러니 석 달 열흘 치열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을 광화문 광장에서 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